오늘의 토론회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근본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출퇴근 재해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올바른 제도 도입 설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서 1부 발표, 2부 발표, 3부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1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신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희성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른바 출퇴근 제의를 일반 업무상제에 구분해서 별도의 산재보상 적용 대상을 설정하는,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제한은 성립 단계에서 구분해서 운영을 이원적인 궤도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안으로 본다면 역시 사각지도 횟수 및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중교통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도보나 자전거 등은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있고 사고에 대한 기회가 적절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자 책임으로 두는 것은 책임법적 원리에 반하고 역시 도덕적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업무상제 인정기준, 출퇴근제 인정기준에서는 그른바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으로 인한 사유로 부상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출퇴근제로 본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일단 대중교통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원적 구조가 우리 현재의 산재보험 체계에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거는 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재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업무상 재해에 관련된 이 경직적 구조 하에서는 그렇게밖에는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밖에는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로자의 과실이 가장 적게 나타날 영역이 대중교통수단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본인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그러한 교통수단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취지로도 저는 들립니다. 근로자의 과실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오히려 과실이 있다면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이 경우에 어떻게 급여를 제한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공유케 할 거냐. 이런 쪽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어떤 이 적합한 수단이지. 더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라는 영역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현재의 이 시스템에 따르면은 자동차 운행에는 우리 자동차 보험이라는 어떤 민간의 어떤 이 보호 영역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간의 관계가 이제 그다음 후속적인 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의 영역에 있어서는 뭔가 다른 대안적인 어떤 그 보호 장치가 아직까지는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산재보험의 영역과 자동차 보험의 영역이 어떻게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 자배법에 대한 것을 먼저 청구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 관한 것은 자동차면 먼저 청구하도록, 이렇게 입법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근로자가 출퇴근제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그 산재보험으로 커버되는 영역에 들어온다면 기본적으로 먼저 자동차 보험회사한테 먼저 청구를 하는 겁니다. 청구를 한 보험을 받고, 그리고 나서도 산재보험으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를 해서 받도록 하면, 그 산재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출퇴근제를 받아들이는 입법 목적인 근로자의 그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과 또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산재보험료의 증가하는 것이 딱 일치할 수 있다. 중국에서 최근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교통사고 경우에 운전자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는 산재로 처리하고 50% 넘는 경우는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는 경우는 본인 과실, 자동차 보험의 과실 책임지 원리를 유지하면서 그 적은 부분만 이제 산재로 처리하는,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논리가 일관성 있는 거죠. 이 산재를 끌어올 때 근로자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는 산재로 보겠다. 나머지는 니네 거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는데, 전부 다 우리 거다 그랬다가 이거 다시 같이 해야, 이렇게 말하는 방법은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단계적 적용인데 저희는 단계적 적용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보와 관계에 큰 문제가 될 거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단 3년간 이후에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복지공단의 재조사 인력 보강이라든지 전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의 구상권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정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럼 굉장히 다 뒤로 미루자, 대중교통 하나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도보나 이런 거를 다 제외하다 보면 가장 보호해야 될 기증이 빠진다. 이 출퇴근제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떼어서 볼 것이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아까 다 발제자분도 말씀했습니다만 출퇴근 제해라는 것이 업무 그 행위 자체는 아니고 업무 행위를 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게 기업 활동 내에 내재한 위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출퇴근 방법이나 수단이 전적으로 근로자한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이건 좀 별도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 이제 노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 보면 단체협약상의 부가 보상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퇴근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도 쭉 하시는데 사실은 출근이라는 것이 없다면 저희가 업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출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직장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밀접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다수 의견을 다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읽어드리자면 첫 번째로 산업재해는 이미 개별 기업 차원의 안전위생시설이 기술적 개량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2. 재해위험을 개별 사업적이 귀속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3. 산재로부터 피해 근로자 등의 생활보장 기능 중요성이 커지고 출퇴근은 업무의 전당렬에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5.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 및 근무지에 기속되고 6. 대부분의 출장 중 재해에 대해 경로 선택, 방법 등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수고했습니다.